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판한 것을 두고 북한 접경 지역 종교인들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유명 게임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동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아프리카 케냐의 자립마을을 소개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주일학교 감소 현황과 부흥 방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모큐앤데이터. 오늘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한 것을 두고 북한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대북전단 보내기 단체들 때문에 접경지역 내 군사적 불안감이 커질 뿐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는 북한군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을 발사했고 철원과 파주, 비무장 지역에서는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대북전단 보내기 단체들은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와 강화, 철원, 파주 등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수년 동안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마침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북전단 금지법이 탈북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섰던 종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요 평화기도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 사제 모임 등 개신교, 천주교 종교인들은 입장문에서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 피해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 대북전단 보내기 단체를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우리 국회가 제정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는 것은 동맹국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전단 보내기 단체들의 행위가 남북 평화를 파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전단 보내기 단체들은 수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평화권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는 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한의 이 문제를 볼 때에는 정말 이곳에 와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남북한의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인권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교인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단 날리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언론인들을 폭행하는 등 건전한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며 미국의 단체가 폭력 행위를 지지하고 재정 지원까지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월드비전이 유명 게임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들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월드비전의 아프리카 케냐 자립마을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킬리만자로 산과 초원을 뛰어다니는 얼룩말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의 모습이 10대들이 즐겨하는 게임 화면 속에 펼쳐집니다. 새로 지어진 학교와 보건소, 식수시설 등 월드비전의 지원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케냐 자립마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아프리카 아동들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월드비전의 랜선 자립마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상황들을 다 대화로 구성해서 담았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케냐 곳곳을 탐험하며 아프리카의 환경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보건위생, 교육, 인권 문제 등을 쉽고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선 매일 6km 이상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 식수 문제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동 현장에 내몰려야 하는 아동 노동 문제를 다양한 게임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수도꼭지에 물 틀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이전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물 부족이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해 해마다 말라리아로 40만 명 이상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나 아니면 알약 한 번으로 쉽게 치료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 좀 아이들한테 재밌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게임을 만든 거거든요.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여 아프리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경험하는 것도 랜선 자립마을의 큰 재미입니다. 월드비전은 성숙한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해 유익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영화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도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CBS는 두 번에 걸쳐 주일학교 감소 현황과 부흥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고석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교인 수 250만여 명으로 국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통합총회의 경우 2010년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2019년의 경우 14만 3천여 명으로 38% 정도 줄었습니다.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11만 5천여 명으로 이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경우 20세 미만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1천여 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의 경우 2016년 중고등부와 초등부, 유아 유치부를 합해 8만 5천여 명에서 2019년 7만 1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예장통합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총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 8,380여 곳 가운데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6,580곳, 무려 79%나 됩니다.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8%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최대 교인 수를 자랑하는 예장합동총회의 사정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총회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1,2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초토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그 현실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통계청 인구 조사만 보더라도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신교 인구는 1995년 876만 명, 2005년 861만 명, 2015년에는 967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교인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무케인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학생들 사이의 학업 성취도 격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케인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어느 정도였나요? 예,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흔히 OECD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OECD에서는 만 3년마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조사를 합니다. 예. 2018년도에 했는데요. 이 2018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읽기, 수학, 과학 이 세 과목에서 모두 최상위 점수를 얻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싫어하는데 수학에서는 526점으로 OECD 평균 489점보다 아주 높은 점수를 많이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거의 탑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위권의 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학생들 사이에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학업 성취 점수를 보면 평균 점수가 있잖아요. 그 평균 점수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에 가까이 있을수록 학업 성취도 그 격차가 적은 거고요. 평균에서부터 많이 퍼져 있을수록 그 학업 성취도 격차가 많이 커지는 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보면 OECD 평균이 한 100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100.8이 나오거든요. 108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학업 성취도 격차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를 점점 줄여 나가야 될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학업 성취도에 대한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심각해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동안에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현재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응답한 선생님들의 비율이 79%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예. 코로나 이전보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주로 원격 교육,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받고 그리고 공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런 학습 격차를 가져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5%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자기 관리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이런 자녀들의 성적은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기 나름인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 부모의 학력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그 자녀 학생들은 대학원 이상의 그 학력을 목표로 한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이면 자녀들은 대학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28%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목표 학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사교육 받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40%로 나타났는데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정에서는 80%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75%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에 따라서 성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누구의 삶도 좀 외면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CBS가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산 CBS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미얀마 땅의 평화와 미얀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부산 CBS 목회자 자문위원장인 안용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울고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부산 CBS에 후원금 5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2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